이번 시간에는 각 도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주변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였습니까? 네, 수원이었죠. 수원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KT 위즈 홈구장이 있습니다. 야구 홈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부청사가 더 있습니다. 도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있었지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강원도 지역이 있는데요. 강원도 지역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입니다. 춘천은 닭갈비로 유명한 고장이지요. 이번에는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홍성에 충청남도 도청 건물이 대부분 있습니다. 홍성의 동쪽에 예산군이 있는데요. 예산에도 도청 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청주이죠. 청주는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있지요. 이번에는 호남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지방은 충청남도에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 금강의 남쪽을 호남지방이라고 한다고 배웠지요. 전라남도에 이쪽에 전라남도가 있는데 전라남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무안에 있었죠. 무안은 옛날부터 양파의 생산지로 매우 유명한 고장입니다. 무안은 양파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였습니까? 전주였죠. 전주는 옛날부터 한지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유명한 음식으로는 전주 비빔밥,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도 유명하죠. 이번에는 조룡고개의 남쪽인 영남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크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NC 다이노스 야구팀 홈구장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쪽에도 도청이 더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서부청사라고 합니다. 진주시에 있지요. 진주는 벚꽃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청은 안동에 있었지요. 안동은 안동 화해탈, 안동 화해마을, 안동 찜닭이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은 제주시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 복습이었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먼저 행정구역 퍼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뒷면에 활동자료 2와 활동자료 3이 있습니다. 활동자료 지도 위에 활동자료 3의 도 조각을 붙이면서 행정구역 퍼즐을 맞추어 봅시다. 그럼 행정구역 퍼즐을 잘 맞추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행정구역 퍼즐을 잘 맞추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지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이름을 맞춰봅시다. 여러분 사회책 22쪽입니다. 금방도 선생님이 얼른 복습을 했는데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이죠. 서울특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죠. 서울은 인구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 어디일까요? 여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모든 것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의 많은 부서들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건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과 요양병원, 약국,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는 기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업무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지휘 감독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몰려있는 계획적인 도시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역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쪽으로 가면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남쪽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대전광역시입니다. 호남지방에서 여기는 전라남도였지요. 전라남도의 윗부분에 가운데에 강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조율원고개고 이쪽이 영남지방인데요. 여기는 경상북도, 여기는 경상남도라고 하지요. 여기 경상북도 남쪽에 있는 광역시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조선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소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공장을 조선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선박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우리나라 광역시는 6군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 이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동쪽으로 가면 이쪽이 태백산맥이 있는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의 동쪽에 있고요. 세종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북동쪽으로 가면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 모든 도 중에서 바다와 전혀 접해져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도 바다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강의 남쪽, 호강의 남쪽인 호남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아랫부분은 전라남도이지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북도입니다. 이번에는 조룡고개의 남쪽 영남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영남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영남지방에서 여기 아랫부분은 경상남도라고 합니다. 영남지방에서 북쪽 지역은 경상북도라고 합니다. 여기 제주도죠. 제주도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 2호도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2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2호도는 우리나라의 영해 22km, 기선으로부터 22km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인데요. 2호도는 12해리 22km 안에 있는 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해 바깥쪽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12해리부터 200해리 사이의 바다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2호도는 우리나라의 영해에는 속하지 않고 영해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섬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구역에 지하 자원이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호도는 우리나라에서 12해리와 200해리 사이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 섬이기 때문에 2호도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현재 2호도는 우리나라 과학기지가 있고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도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도의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행정구역마다 관리를 파견해 각 지역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각 도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을 관찰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관찰사라고 하지 않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도청의 가장 높은 사람을 도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데요.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이름을 써봅시다. 여기 백두산이 있는 이쪽 지역은 한경도라고 합니다. 한경도의 서쪽으로 가면 평양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선시대 때 평안도라고 하였습니다. 평안도의 남쪽으로 가면 황주와 해주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황해도라고 불렀습니다. 황해도에서는 우리나라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께서 태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황해도 남쪽으로 경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동쪽 지역은 조선시대 때 강원도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남쪽은 조선시대 때 충청도라고 하였습니다. 충청도의 남쪽은 금강의 남쪽, 호강의 남쪽인데요. 호남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라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 지역은 경상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몇 개인지 세보겠습니다. 평안도, 한경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지요. 오늘날은 평안도를 2개로 쪼개고 한경도를 두 개로 쪼개고
충청남도를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쪼개고 전라남도를 아래쪽 위쪽으로 쪼개고 오늘날에는 경상도를 아래쪽 위쪽으로 쪼개어서 행정구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도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함흥 경성인데요. 함흥 경성의 첫 글자를 따서 함경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경도는 함흥의 함, 경성의 경, 그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표적인 지역의 첫 글자의 명칭을 땄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평안도가 있는데요. 평안도는 평양의 평, 그 다음에 안주의 안에 첫 글자를 따서 평안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안도는 평양의 평, 안주의 안, 평안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번에는 황해도로 가겠습니다. 황해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였냐면 황주와 해주가 있는데요. 황주의 황, 해주의 해를 따서 황해도라고 했습니다. 황해도는 황주의 황, 해주의 해.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황해도라고 불렀습니다. 해주에서 태어난 독립투사가 안중근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지역인데요. 강원도라는 이름은 강릉의 강, 원주의 원, 첫 글자를 따서 강원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강원도와 원주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강원도의 도청은 강릉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의 강, 원주의 원, 그래서 강원도라고 조선시대 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도라는 이름은 여기가 충주, 여기가 청주인데요.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충청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도는 충주의 충, 청주의 청자를 붙여서 충청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도청 소재지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청주에 있다고 하였지요. 청주는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남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북쪽이 전주, 여기 아래쪽의 지역이 나주입니다. 나주는 나주 곰탕으로 유명한 지역이지요. 나주 평야도 유명하지요. 전주의 전,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라도는 전주의 전, 나주의 나. 이번에는 경상도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입니다. 여기 경주의 북서쪽에는 상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주는 곶감 생산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경주의 경, 상주의 상 첫 글자를 따서 경상도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도는 경주의 경, 상주의 상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황해도의 남쪽 지방인 여기에 큰 성읍이 있었는데요. 한성입니다. 한성은 다른 말로 한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한성의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즉 한양의 주변 지역을 조선시대 때 경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는 도읍, 한성, 한성을 다른 말로 한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양 주변의 땅을 경기도라고 조선시대 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성은 서울 이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25쪽에 주제 마무리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 마무리 8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여러분이 같이 정답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다 풀었나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연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쪽 부분이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쪽은 유럽, 아시아 대륙의 왼쪽 부분은 유럽,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연결된 이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이쪽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서도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속하고 또는 동북아시아에 속합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반도이다. 자, 우리나라는 한반도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쪽만 대륙과 연결된 이런 땅의 지형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무엇의 범위일까요? 영공은 하늘의 범위를 말합니다. 공자는 빌공, 비나이다 그 공이 아니라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곳을 영자는 거느릴 영,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공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토, 땅에서의 영역, 영해, 바다해자죠. 바다의 영역, 그 다음에 비어있는 하늘의 영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땅과 주변의 바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위에 있는 하늘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공이라는 것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해는 12해리 21km까지였죠. 자, 좀 더 어려운 부분만 조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의 바다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합니다. 1해리는 1852m입니다. 1해리는 단위 변환을 하면 1.852km입니다. 그러면 12해리를 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려면 1.852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22km가 됩니다. 이쪽이 동해바다죠. 동해바다는 썰물일 때, 즉 바닷물이 쭉 빠졌을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22km까지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울릉도 독도도 섬 주변으로 22km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서해안,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해안, 남해안은 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이 기준선, 줄여서 기선이 됩니다. 서해안, 남해안은 이 빨간 점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즉 기선으로부터 여기 빨간 선, 기선으로부터 22km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세 번째 문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가장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울릉도, 이쪽이 독도죠. 독도는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빼앗기지 않게 항상 정신을 차려야겠지요.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바위섬들을 합하여 독도라고 합니다. 독도는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알아두세요. 네 번째 문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땡땡과 맞닿아 있다. 어디와 맞닿아 있습니까? 삼면이라는 것은 세쪽 면이라는 뜻입니다. 삼면은 바다와 접해 있지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입니다. 이 지도에 보듯이 우리나라는 동쪽, 서쪽, 남쪽,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서해바다는 다른 말로 황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가기 어떠합니까? 유리하죠. 자, 세계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장점이죠. 북한과 통일이 되고 러시아, 중국과 도로나 철도를 연결을 한다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아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도 있고 아시아 대륙에 횡단하는 철도와 이렇게 유럽까지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는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나아가기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몇 곳의 광역시가 있습니까? 6곳의 광역시가 있지요. 다시 한번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는 6곳. 지도에서 살펴봅시다. 서울특별시의 서쪽에 인천광역시 이쪽이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남쪽에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라남도 위쪽 가운데에 강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강주의 강은 빛광자여서 빛고을이라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남도의 남쪽에 있는데요. 섬유산업이 발달한 유명한 고장입니다. 울산광역시 아래쪽에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조선소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신발이나 어묵 공장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물건을 외국과 교류할 때 서로 나라끼리 수출과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 배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싣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대형 선박에 여러 수출품을 싣는 그런 도시입니다. 7번 문제.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시니까 시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도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특별시 한 곳,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는 한 곳,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부러 정부의 기관들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8번째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어디일까요? 네, 마라도입니다. 연평도는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섬입니다. 제주도의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입니다. 제주도의 남서쪽을 살펴봅시다. 남서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가파도가 있고 마라도가 있습니다. 마라도가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 있는 영해 안에 있는 영토에서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마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은 마라도입니다. 이오도는 우리나라의 영해 바깥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섬입니다. 마라도를 살펴봅시다. 굉장히 아름답죠?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이 몇 군데 있고 굉장히 섬이 작지요. 9번째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풀어봅시다. 황해는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있는 바다입니까? 네, 서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서해는 황해라고도 합니다. 남해바다,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황해에는 중국 양쯔강, 황하강, 라오호강 등의 그러니까 강의 그 강물이 서해 바다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모래, 자갈, 흙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황토와 또 몽고 고비 사막의 모래, 먼지 같은 것들이 바다 밑바닥에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약간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누를 황자를 써서 황해라고 불렀습니다. 황자는 누를 황, 노랗다라는 뜻입니다. 옐로우라는 뜻입니다. 황해는 황토가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10번째 문제도 여러분 사회교과서였고 몇 년 전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이나 호수, 강, 바다 등의 어떤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습니까? 네, 자연적인 요소로 구분하였지요. 인문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인문적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을 인문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도로나 다리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런 도로나 다리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지방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과 소백산맥의 남쪽은 남부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휴전선부터 금강과 소백산맥까지 여기 가운데 부분은 중부지방이라고 하였지요.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휴전선의 북쪽 지역은 즉 오늘날의 북한지방은 북부지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